경찰은 시의회 도시기획관리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피해자 송 씨에게 건물 용도 변경을 청탁받으며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던 송 씨의 건물이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될 경우 4층에서 최대 20층까지 증축이 가능했다는 겁니다. 송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용도 변경을 추진해왔다는 증언은 송 씨 주변에서도 확인됩니다. 건축주가 그 부분을 언지를 했던 그것은 사실이에요. 언질의 내용이라 함은 그 김영식 시의원을 언급을 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작업 중이다라는 거를 언질을 했다라는 거죠? 그렇죠. 예. 앞으로 이제 될 거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.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시 결정에 따라 용도 변경 계획이 무산됐습니다. 경찰은 이 문제로 송 씨와 김 의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팽 씨에 따르면 범행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. 피해자가 매일 자정경부터 1시간가량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봤다는 것과 범행 이후 도주 방법도 김 씨가 알려줬다는 겁니다. 지금 사실 김 의원이 여기 살아요. 그래서 이 도주를 정확하게 짜준 거예요. 실제로 1년 넘게 50회 이상 범행 현장을 들려서 모의 범행을 연습을 했다고 해요. 사실은 전과가 전혀 없는 일반인인 팽 씨를 살인 청부업자로까지 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바로 이 지능적인 도주로 확보. 범행 시간 전후 김 의원이 대포폰을 이용해 팽 씨와 잦은 통화를 했고 범행에 이용된 전기 충격기와 둔기도 김 의원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팽 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자금을 마련해주고 그를 공항 근처에 태워준 것 역시 김 의원이었습니다. 그러나 김 의원은 살해 사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전기 충격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전에 자기 차에다 뒀는데 그게 뭐 없어진 것 같다. 경찰은 이미 3월부터 김 의원에게 혐의를 두고 있었지만 팽 씨가 검거되기 전까지는 김 의원에 대한 공개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. 5월 22일 팽 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이후에도 육사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선거운동에 한창이었습니다. 여기 그 선거 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도 석 달, 넉 달을 갖다가 우리가 가만히 두고 있었으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. 팽 씨는 중국 공안에 검거된 직후 김 의원이 자신에게 자살을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. 김 의원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팽 씨에게 3차례 쪽지를 통해 미안하다,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